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2,7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이슈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도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래서 보고 계실까요?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혹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함으로써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로 인해서 중간에 섞여서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눈치 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뛰어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없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의 지금 이야기들만 지금 쏟아졌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이 안도감이 조금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요 지수보다는 결국에 이제 종목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 특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지수보다는 그래도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성한과 같은 화학 섬유 테마로 또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카카오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KPF 여전히 풍력 섹터 강합니다. 한화생명과 또 우리종금, 보험과 금융 관련 섹터로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게임 섹터인데요. 네.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게임 섹터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실적 어떨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위메이드 실적 어떨까? 펄어비스는 앞으로의 실적 과연 늘어날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조금은 그것과 좀 거리가 먼 본업들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지금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잘 나왔대. 그러다 보니까 게임즈에 조금 더 우르르 이 매수세가 좀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메이드, 펄어비스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를 매수할까? 이런 것보다 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도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두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메이드하고 펄어비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또 미르M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또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적자 전환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또 대규모 계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작이 출시되는 게 연기된다라는 소식에 또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를 골라주셨는데요. 펄어비스가 위메이드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해당 기업들이 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본업은 게임을 잘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게임이 잘 흥행하는 것.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4분기 엄청나게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상승을 한 원동력이 미르라고 하는 게임이 엄청나게 대박 히트를 쳐서일까요? 아니었죠.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업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해당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투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 일단 만들고 있는 게임, 그리고 만든 게임이 흥행을 잘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 좋은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잡아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작들, 검은 사막도 있고 붉은 사막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작도 굉장히 또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한번 출시하는 일정이 조금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작 도깨비에 대한 기대 여전히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협업해서 이 메타버스 쪽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펄어비스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게임 기업들 안에서 본업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저는 펄어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 혹은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들은 메타버스와 NFT, 또 암호화폐 등 이렇게 신성장 동력도 중요하지만 본업인 게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또 펄어비스를 골라주셨는데요. 펄어비스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성과, 그러니까 중국에서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뉴스, 악재와 함께 지금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투심이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성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좋은 결과물들을 지금 내고 있는 펄어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펄어비스 오늘 종가에 저는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절가 5만 원을 제가 제시드렸는데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펄어비스는 다시 한번 이 투심이 살아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의 시세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7만 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온다면 저는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의 목표가는 7만 원, 또 중국의 훈풍이 불어온다면 조금 더 갈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화신과 백산이 만났습니다. 화신 정말 요즘 뜨거운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로 또 현대차와 함께 가는 기업이잖아요. 맞죠? 또 백산은 제가 알기로는 섬유와 조금 더 관련이 맞아요. 있는 기업인데 네. 왜 같이 묶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가죽이 신발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입니다. 현대차 좋고요, 기아 좋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부품주도 좋고요. 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사들, 오늘 특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좋은 보고서와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화신은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외장재, 네. 바디라든지 샤시라든지 본넷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곳,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재, 우리가 이제 앉는 의자에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기업. 그래서 같은 자동차 부품자 안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현재 위치에서 이 공략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외관이냐 내형이냐 그렇죠.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장을 골라주셨네요. 네, 일단 제가 이 백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화신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화신보다 백산이 더 좋아서 백산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화신은 이미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세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칫 지금 잘못 말씀드렸을 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화신도 좋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백산이 조금 더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선택한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대차 기아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이 백산이 만드는 이 합성 피혁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다수의 차량들이 두 가지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화. 자동차 가벼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전기차로 굴러가야 되다 보니 과거보단 당연히 무게가 낮아야 이제 가장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합성 피혁이 굉장히 또 이제 무게가 낮게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적용되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백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좀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가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제 이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캐파 증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백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보면 프리미엄 라인업 혹은 조금 더 이제 높은 이 등급의 차량 보면 내부 디자인에 굉장히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산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탄력성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전기차 완성차들이 조금 더 천연 가죽보다는 합성 피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만큼 호실적이 앞으로도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백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현재 위치에서 공략해도 굉장히 부담되지 않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 13,000원까지 한번 달성을 해보는 것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됐을 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백산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은 사조씨푸드를 가져와 주셨네요. 네. 오늘 또 식품 관련주들이 조금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엔 지금 종목별 장세. 네. 종목별 장세하면 어떠한 테마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테마의 힘이 지속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이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러한 수산물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 경제 보복에 따른 이 수입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좀 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크라운즈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데, 지금 그 목록 안에 수산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사조 시푸드가 가장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사조 시푸드 하면 사조 동화원은 포함 안 되나요?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조 시푸드는 이러한 수산물을 좀 유통을 하는 것이고, 사조 동화원은 그러한 수산물들이 먹는 좀 비료라든지 사료 같은 것을 좀 유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테마임에도 조금 성격이 달라서 종목을 저는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조 시푸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시푸드가 이렇게 대만 이슈와 또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렇죠. 이슈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조시푸드 이번에는 목표가와 또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 8,000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5,000원 이탈 시에는 꼭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테마주들은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밀리면요,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사조시푸드였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으로 이렇게 테마가 벗어나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000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